양수 x, y에 대하여 함수 f가 fxy는 fx 플러스 fy를 만족시킬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자, 요 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보기도 봐야 되고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임의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특징을 알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보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분수 모양이 있고요. 뭐 세제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1. x에 1, y에 1 집어넣어 보면 곱하면 f1 되겠죠. f1을 더하기 f1.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여기 F1, F1 똑같으니까 양변 빼보면은 자, 0이 돼서요. F1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1 값은 0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보면 기억을 보면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x제곱분의 1은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곱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질에서 요 값이 뭘로 바뀔 수 있냐면요. 요 부분이 f의 x분의 1 더하기 f의 x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 성질에 의해서요. 그럼 여기 x분의 1이고 x이기 때문에 그럼 x분의 1과 x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요 식에 이번에는 이 y 대신에요. y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 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요 값은 1 되겠죠. f1은 fx 더하기 y가 x분의 1이니까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아까 f1이 0인 거 알아냈죠? 자, 이 값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fx분의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적용시켜 보면은 자, 이 값이 마이너스 fx, 이것도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2fx 해서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고요. 니은 fx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할 것 같아요. x 세제곱이 x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성질에 의해서 이게 나눠지면서 fx 더하기 fx 제곱이 되고요. 이 fx 제곱이 또 이게 x 제곱이면은 x라고 보면 fx 더하기 fx. 그래서 똑같이 이게 2fx 더하기 fx니까 3fx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을 보면 f의 y분의 x입니다. 이 식을 f의 x 곱하기 y분의 1로 볼 수 있죠. 그럼 fx 더하기 f의 y분의 1로 볼 수 있고요. 아까 이 역수 되는 거, 이 x분의 역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죠?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의 fy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변형을 시켜봤는데 얘랑 똑같진 않죠? 그쵸? 이게 똑같아지면 우리가 참임을 증명할 때는, 참임을 볼 때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똑같아지는 거를. 근데 지금 조작을 해봤는데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디귿은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있죠? 이거 보고 뭐 이거 같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100%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자, 방향을 바꿔서 만약에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으면 구체적인 발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 니은도 지금 참인 게 증명이 됐죠. 만약에 기억, 니은 중에 거짓인 게 있었으면요.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발례를 찾아줘야 돼요. 디귿 한번 발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y 값에요. y 값에 x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 식에. 그러면 좌변은 f의 x분의 x가 돼서 1 되겠죠. 우변은 여기 x니까 f x분의 fx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좌변이 f1 값이 아까 0이었습니다.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 값은 이게 똑같으니까 1이 나오죠. 같지가 않죠. 그래서 틀린 게 우리가 이 발례를 보여줬어요. 즉 y가 x랑 같은 거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한다면 뭐 2, 3, 3 이런 거 대입하면은 다 발례가 되는 겁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1010의 값을 구하시오.
F10은 10이고요. fx 플러스 4는 f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1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x에 임의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목표가 1010을 만들어야 돼요. 주어진 건 10이죠. 10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숫자 10을 대입해 보면은 이제 F14 값을 구할 수 있겠죠? 10을 대입해 보면 F14 값이요. 자, F10 값이 10입니다. 그럼 10 더하기 1분의 10-1. 그래서 11분의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14를 구했으니까 여기는 14를 대입해요. 이렇게 14를 대입하면은 F18 값을 구할 수 있겠죠? F18 값은 14 구한 거 요거 대입하면 됩니다. 요 자리에 10자리에 11분의 9 플러스 1분의 11분의 9 마이너스 1. 분자분모에 11을 곱해요. 여기 11 곱하면 9 더하기 11 해서 20 되고요. 여기 11을 곱하면 9 빼기 1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 그 다음에 또 18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4만큼 커진 22 값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숫자는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규칙이 발견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쭉 쓰다 보면 어떤 규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개를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이 자리에 또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 빼기 1. 또 여기 분자분모에 여기 분모 10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0 해서 9가 되고요. 또 10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분의 11이 됩니다. 또 4만큼 증가한 26은 마이너스 9분의 11 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9분의 1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9분의 11 빼기 1. 분자분모에 또 9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9.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또 9 곱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20. 10 되겠죠. 이 10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 전에도 한번 써볼게요. F10 값이 이 값이 10이었죠. 10이었는데 10이 나왔죠. 그럼 다시 또 해서 F30은 요 다음 거에는 11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이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10에서 시작해서 26이 되면 이렇게 26이 되면 똑같은 게 나왔죠. 즉 16 커질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1010이죠. 1010을 16으로 나눠봐요. 16으로 나눠보면 여기가 7은 안되고 6 66, 36 6, 7, 8,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빼주면은 50 이렇게 되네요. 얘는 2 3 되나요? 3 36, 18 48 2 나머지가 2기 때문에요. 이 F의 1010은 F2와 같은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안 구했죠? 다시 여기다 16을 더해요. 16 한번 더해주면은 18이 되겠죠? F18은 여기 있네요. F18은 마이너스 10분의 1.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a, b, c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x는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f가 항등함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항등함수라는 거는요 이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a, b, c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a를 대입하면은 a가 나오고요. b를 대입하면 b, c를 대입하면 c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이 3개. 3개밖에 없죠, 원소가. 일단 요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데 이제 이건 뭐 gx라고 할게요. 만약에 실수 전체, 정의역의 실수 전체인 집합을 gx라고 하고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상수값 계속 나오겠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이걸 따라가요. 2가 있고요.
이 식에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 나오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 대입해보면요. 2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니까 4가 나오겠죠. 2일 때 4. 여기. 자, 여기 빵꾸 뚫리고 여기 는이 있네요. 여기는 색칠이 되고. 직선이죠.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4예요. 자, 2보다 클 때는 4. 여기도 는이 있네요. 약간 는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4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g 함수예요. 지금 y는 gx. gx를 정의역을 제가 실수 전체라고 봤죠. 전체일 때는 당연히 이건 항등함수가 아니죠. 근데 자, f도 이 모양 요 중에 일부인 겁니다. 요 중에 일부인데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은 게 나와야 되죠.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건 항등함수 모양 y는 즉 x 요 선상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교점 있죠. 교점. 요 교점이 세 개가 A, B, C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면요. 여기가 B, 요 값이 C. A, B, C는 바뀔 수도 있어요. A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6 상수기 때문에 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상수함수죠. 4기 때문에 요 C 값은 4. 자, B 값만 구하면 되면 B 값은 요 직선식이 3x-2입니다. 이거하고 y는 x하고의 교점. 자, 넘기면 2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2, x는 1. 그래서 교점. 이 b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x 집합, 이 정의역 abc가 마이너스 6과 1과 4가 된다면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ab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더해보면은 3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 5, 6, 7에 대하여 f가요. x에서 x로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랬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봐. x가 1, 2, 6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하고요. f3 더하기 f5는 10이다. F6은 6이 아닐 때, 자,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럼 조건이요, 1대1 대응돼야 되고요. 가조건, 나조건, 그 다음에 F6은 6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함수 모양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고요. 자, 이거 논리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그림을 그렸고요. 이 그림에서 대응 관계 중에서 확실한 거 위주로 먼저 찾아가는 게 쉽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가나 다가 있는데요. 6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F3, F5 더한 게 10이다. 자, 10 더해 10 되는 게요. 치역이 여기 보면 3하고 7 이렇게 두 개 나오면 10이 될 수 있겠죠. 또는 4하고 6인 경우도 10이 될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5가 두 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엇갈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나오겠네요. 좀 경우가 많죠?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이용할게요. 먼저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가 1, 2, 6일 때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1일 때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요. f 도트 f1이고요. f 역함수의 1이고 1 집어넣으면 여기 2 나오죠. 이 값이. 근데 이게 좀 더했는데 자, 2가 나왔어요. 보면은 함수도 그렇고요. 뭐 합성함수 가도 마찬가지고 역함수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는 1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나와야 돼요. 1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두 개를 더했는데 지금 2가 나왔죠. 2가 나왔다는 건 이 값도 1이 되고요. 결과가 이 값도 1이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1 더하기 1이 2.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f 역함수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 1이요. 1로 대응이 돼야 돼요. 역함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보면 되겠죠. 자, 1이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합성함수도 보면 F1은 1이고 그 1을 다시 집어넣어도 1. 그쵸?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1은 꼭 1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고요. 자, 이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해 보면요. 2를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2는 요 값이 4가 되겠죠. 자, 4도 큰 숫자가 아니죠. 좀 작은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이 결과도 1부터 7인데 1은 1로 가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2부터 7까지가 나옵니다.
2부터 7, 최소 2는 돼야 돼요. 근데 더해서 4가 됐죠? 그럼 각각 얼마? 이 값도 2가 되고 요 값도 2가 돼야지만이 4. 이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f 역함수의 2가 나와야 돼요. 즉 역함수에서 2가 2로 대응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이 합성함수 두 번 해도 한 번 하면 2 나오고 또 한 번 하면 2 나오겠죠? 이것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2가 2로 가는 것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6을 대입해 보면은 이 값이 이렇게 12가 되겠죠. 자, 12는 좀 큰 숫자예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뭔가 두 개를 더해서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7이 나온다고 하면 7과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과 5 더하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10이 되는 거. 또는 자 6이 두 개 나와도 12가 되겠죠. 6 두 개 이렇게 6, 6 나와도요. 자 이거밖에 없죠. 다른 거 5하고는 뭐 짝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자 아까 여기서 이제 6이 F6이 6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6, 6이라면 이 값도 6, 6 이렇게 돼야 되는데 F 역함수에 6이 6 나오려면 6이 6으로 대응돼야 돼요. 근데 이 조건 때문에 F6은 6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건 얼마? 7과 5. 요 값이 7, 5거나 5, 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논리를 적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가능하죠? 1번, 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7, 5가 되는 경우를 1번, 5, 7이 되는 경우를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가정을 하는 거 1번인 경우요. 1번인 경우에요. 6의 역함수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6이 역함수가 5니까 6이 5로 이렇게 대응됩니다. 자, 이건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녹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이제 요거 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F3과 F5가 10. 자, 이 3과 5가 더해서 10이 된다 그랬죠? 아까 10이 되려면 화살 맞는 함수값이 3, 7이 되거나 4, 6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벌써 5가 6으로 갔죠? 6으로 갔어요. 그러면 합이 10이 되려면 3은 4로 가야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6을 대입해서 합성함수 두 번 가서 7이 나와야 돼요. 6이 지금 갈 수 있는 곳이요. 남은 게 3, 이거 3, 5, 7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이 먼저 3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3이 이거 합성함수 두 번 가는 거죠. 그쵸? 6을 대입하면 3이 나오고요. 그 3을 다시 대입하면 4가 나오죠. 4가 나와요. 우리는 7이 나오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자 6이 3으로 가면 안 되죠. 자 이거는 틀렸고요. 안 됐고요. 이제 6이 5로 가는 거 볼게요. 5. 5로 가면 그 다음에 5가 6으로 가죠. 이것도 7이 안 나오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7로 간다고 치면요. 6이 7로 가면 그 다음에 7이 7로 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죠.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2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보겠습니다. 6의 역함수가요. 7이 나와야 돼요. 7. 그럼 6이 역함수 7.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을 보면요. 지금 3, 7이거나 4, 6 돼야 되는데 벌써 7이 6으로 갔죠. 6이 나왔기 때문에 이 4, 6은 안 되고요. 7여기 3, 7이 돼야 돼요. 5, 3과 5가 갈 수 있는 곳이 3 또는 7. 지금 여기서 이 3값 아니면 7값으로 화살을 가야 됩니다. 3과 5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엇갈려서 갈 수도 있겠죠. 5가 3으로 가고 3이 7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을 합성함수 두 번 갔을 때 5가 나와야 됩니다. 5가. 6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합성함수에서 5가 나와야 돼요. 아무튼 6이 갈 수 있는 곳이 4 또는 5인데 만약에 5로 가면 이렇게 5로 가면 그 다음에 5가 7로 가죠. 7로 가기 때문에 5가 안 나오죠. 그래서 6이 5로 갈 수는 없고요. 6이 이제 4로 가는 것밖에 없긴 4로 간다고 치면 그 다음에 4가 5로 가면 합성함수 값이 5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이 모양은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죠. 자, 그래서 F4 값이요. 4값이 5 이렇게 되고요. F6은 4가 나오고요. F7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다음에 곱하기 5 하면은 50이 되겠죠. 50이 되고요. 아까 이 3과 5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엇갈려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이것도 되고 3이 7로 가고 5가 이렇게 3으로 가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요. 어차피 F3과 F5는 여기는 없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50으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f는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죠. 나눠놨고요. gx는 그냥 하나입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합성함수입니다. 2를 대입해서 g함수 간 후에 f함수 가는 겁니다. g2는요. 2 대입해보면 2의 제곱 4-2니까 2가 되겠죠. 자, 이 결과는 2가 되고요. 2를 f함수에 대입하면은 2는 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적용되겠죠. 2 대입하면 그대로 2가 나옵니다. 맞네요. 자, 니은 g.f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랑 g.f에 x 대입한 값이 같냐? 자, 마이너스 x가 일단 f에 들어가죠. 이렇게 f 함수에 들어가는데 f는 이 경계가요. 나누는 기준이 뿔마입니다. 뿔마 2를 기준으로 뭔가 함수 모양이 바뀌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이 값이 뿔마 2를 기준으로 나눠져야 돼요.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뿔마인데 마이너스 붙어도 요 x도 뿔마 2가 되겠죠. 뿔마 2에서 뭔가 바뀌고요. 이쪽에도요. x가 f에 들어가죠. 여기도 뿔마 2의 기준으로 바뀌죠. 어차피 둘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둘 다 뿔마 2에서 바뀌기 때문에 뿔마 2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좌변하고 우변 이렇게 볼게요. 좌변, 우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을 곱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x는 그럼 2보다 크다가 되겠죠. 2보다 커지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과가 2가 나옵니다. 좌변은 2. 우변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보다 이거 작은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함수 갑니다. 아까 요것도 지함수 안 갔네요, 제가. 그쵸, 요거 f 결과가 2였고요. 2를 지함수에 집어넣어요. 2 대입하면 2의 제곱 빼기 2. 어차피 똑같이 2 나왔네요. 자, 2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도 지함수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제곱해주면 4가 되고요. 빼기 2 하면 2. 둘 다 2가 나왔네요. 자, 같아졌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인 경우요. 자,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를 곱해도 범위가 똑같죠? 마이너스 똑같아요. 똑같아. 이 사이에서는 x는 그냥 항등함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마이너스 x를 이제 지함수에 대입합니다. 지함수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해주면 그냥 x제곱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오른쪽 보면은 요 범위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그대로 항등함수 x 나오고요. x를 다시 지함수에 들어가면 x제곱 빼기 2가 나오겠죠. 똑같네 이것도.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요. 또 지우고 볼게요. 자, 마이너스 x 범위는요.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작으니까 요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마이너스 1을 지함수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 빼기 2 하면 2가 나오겠네요. 2. 그리고 자, 오른쪽 우변에 x가 2보다 클 때, 자, 요 값은 2보다 크니까 요거를 적용합니다. 2.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빼기 2. 이것도 2. 같아지네요. 모든 범위에서 다 같으니까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지그스는요, x가 지함수에 가고요. 지금 이제 f가 나눠졌죠, f가 나눠져서 요건 지함수 가고 f 가는 거고, 요건 f 간 다음에 g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니은에서 한 것처럼 범위가 f를 먼저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뿔마 2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 결과를 그냥 f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이 함수는 지함수를 먼저 가죠. 이 결과 자체가 이렇게 f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뿔마 2 기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자, gx가요, x제곱 마이너스 2죠. x제곱 마이너스 2를 f함수에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자, 이 값이 뿔마 2 요거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x제곱 빼기 2는 2차 함수인데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빼기 2 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뿔마 2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범위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요거 범위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안 써도 되고 이 플러스 1일 때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뭔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넘어가면 4가 되고요. x값이 뿔마 2가 되겠죠. 그 뿔마 2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랑 뭐 상황이 똑같네요. 그쵸? 여기는 아까 뿔마 2에서 바뀌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뿔마 2에서 바뀌기 때문에 범위를 요거랑 똑같이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x가 2보다 클 때. 자, 이 오른쪽은 니은하고 똑같죠? 니은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을 써놓을까요, 미리? 2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2 나옵니다. 왼쪽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gx가요, 이차함수죠. 요 그래프 좀 한번 그려놓고 볼게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일 때 값이 2일 때 값도 여기가 2 나오고요. 마이너스 2일 때도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 상황이에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은 요 범위가 나오겠죠. 즉 2보다 큰 값이 나와요. gx가 2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게 2보다 크기 때문에 f에서 요거를 적용합니다. 결과가 2가 나오겠죠. 2 같고요. 그다음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보겠습니다. 자, gx를 보면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치역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와요. 색칠되면서 이렇게 색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항등함수 그대로 나옵니다. 즉, 이 gx 값 요거 들어간 것이 f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똑같이 나오고요.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빵꾸 뚫리고 이렇게. 2보다 치역이 2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2보다 크기 때문에 또 f 함수에 대입하면은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네요. 똑같기 때문에 디귿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성립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범위 나눠놨죠. 1, 2일 때는 제곱이고요. 3, 4일 때는 a를 더하라.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하면 조건이 1대1 대응이 되겠죠. 역함수 존재 조건입니다. 원소 4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g의 1의 x를 gx라고 하고요. g의 n 플러스 1의 x를 g의 gnx. 그러니까 합성함수죠. 이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함수 10번 한 거, 그 다음에 11번 한 거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함수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응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2, 3, 4만 가능하고요. 정의 여기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벌써 여기 함수 나와있죠. 1일 때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은 1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2 대입해보면 2는 4로 갑니다. 그러면 3, 4는 2, 3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2, 3으로 갈 수도 있고 엇갈려 갈 수도 있겠죠. 갈릴 수 있는데 지금 조건이 3, 4를 대입했을 때 일정한 수 a를 더하는 거예요. 자, a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이 3으로 간다.
그러면 a 값이 여기 0이 되겠죠? 0. 그럼 4가 4로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3이 3으로 갈 수는 없고요. 3이 2로 가야 됩니다. 2로 가고 그러면 4는 3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즉 하나씩 줄여서 간 거죠. 즉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는 구했고요. 함수도 f라는 함수도 알아냈습니다. 자, 문제가요. 자, g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에 1을 대입해서 10번, 또 11번 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g니까요. 역함수니까 1로 가는 게 g입니다. 자, 1을 대입했어요. 자, 한 번 가면 3이 나옵니다. 자, 한 번 가면 3이 나오고요. 자, 두 번 가면, 자, 3이 다시 또 어디로 가나? 4로 가겠죠. 4가 나옵니다. 자, 세 번 가면요. 그 4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2가 나오겠죠. 2가 나오고요. 한 번 더 가면요. 그 2는 다시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3이 나왔죠? 그러면 5번 하면은 또 4. 그 다음에 2. 그래서 보면 3, 4, 2, 3, 4, 2 이렇게 반복되죠? 주기성이 있는 겁니다. 큰 숫자들은 보통 다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가 이게 3이기 때문에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죠. g의 2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요.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 g의 합성함수 2번 간 겁니다. 이 값하고 같은 거예요. 한 번 가면은 우리 한 번 간 게 여기죠. 3 이렇게 되고요. 두 번 갔죠? 두 번 가면 요거 2에 해당하는 거 4. 이 값을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 6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함수 fx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다. 그랬습니다. 자, f.f의 1은 3이고 f.f의 2는 2를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함수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논리 문제라고 했죠. 가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모순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모순 안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함수를 할 때는요. 합성함수 두 개를 연달아서 그려서 이렇게 합성함수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쉽습니다. 첫 번째요. 자, 1이 합성함수 두 번을 해서 3이 나와야 돼요. 이 1이 여기서 3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갔을 때.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일단 네 군데가 있겠죠?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이 1로 가요. 이렇게. 자, 1로 가면은 f 똑같은 함수입니다. 여기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1이 1로 가면 또 1이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1이 3으로 나올 수가 없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안 돼요. 자, 안 되고. 자, 1이 2로 갔어요. 이렇게. 2로 가면, 자, 2가 3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아직까지 모순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자, 가능하고요. 일단. 자, 1이 3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3이 3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3이 3으로 가면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 된다고 그랬죠? 3이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모양 3으로 가는 건 안 돼요. 4로 가는 거. 자, 이렇게 4로 가요. 4로 가면 4에서 3으로 가면 되겠죠. 해서 이거는 모순이 발견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F1 값이 2일 수도 있고 F1이 4일 수도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F1이 2인 경우와 F1이 4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볼게요. 이거는. 자, F1이 2로 가는 경우. 그럼 F1이 2, F2는 3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도 그려보면은 1, 2, 2, 3 여기도 2도 3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1이 2니까 1도 2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2를 합성함수 두 번 했을 때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F2는 여기서 봐서 F2 값이 3이죠. 그 3이 다시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2로 가. 이렇게. 근데 말이 안 되죠. 1대1 등이 깨졌죠. 벌써 모순이 발견됐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아까
F1이 4가 되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로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F1이 4. 그리고 4가 3 이렇게 되는 경우요. 또 그러면 1이 4니까 이쪽도 그려보면 1은 4로 가고 4가 3이니까 이쪽도 4가 3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2가 합성함수 2번 가서 2가 나와야 돼요. 2가 2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2가 1로 가면 4가 나오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되고요. 자, 2가 2로 나오면 2가 2로 가면 이건 되겠네 일단. 자,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여기 3, 4는 못 가죠. 어차피 벌써 화살을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 경우밖에 없네요. 이거는 모순이 발견이 안 되죠. 나머지도 그려보면은 3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하나 1밖에 없겠네요. 3, 1 이것도 3, 1 이렇게.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만족을 합니다. 모순이 발견 안 됐죠?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거,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안 됐고, 지금 이 경우 중에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 값은요, F2 값은 2고요. F3은 1이죠. 1 곱하기 2니까 요거 값이 2 나오고, F4는요, 4 값은 3입니다. 3 곱하기 3은 9 되겠네요. 2 더하기 2 더하기 9 하면은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x에서 x로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이다. 여기 보면은 x가 원소가 8개죠. 8개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 그러니까 8개 중에서 7개는 화살을 맞고요. 하나만 화살을 안 맞는 거죠. 하나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함수값들의 합은 42고요. 다 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다 조건을 좀 먼저 보면요. 요거 가랑 다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치역의 원소 개수는 7개인데 즉 하나가 화살을 안 맞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6이 된대요. 6. 자, 만약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면은 가장 작은 게 1이고요. 가장 큰 게 8이죠. 이 차이가 7만큼 나죠. 7. 그러니까 1과 8이 만약에 치역에 포함된다면 이 최대값, 최소값 차는 7이 될 거예요. 근데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1과 8이 될 수는 없죠. 1과 8이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즉 어떤 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1이 포함된다면 7 이렇게 1과 7이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즉 8이 없는 경우 1부터 7까지가 선택되는 경우 또는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8 돼서 6이 되는 경우 있겠죠.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자 1이 포함되지가 않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논리력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8이 원소가 안 되는 경우 먼저 볼게요. 자, 8이 치역의 원소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8이 치역이 아니라면 치역이 1부터 7까지가 되겠죠. 1부터 7까지면 이 원소의 합이요. 이 함수값들의 합이 1부터 7까지는 다 나오고요. 어떤 원소는 또 하나 겹치는 게 생기겠죠. 정역의 원소, 이 정역의 원소는 8개예요. 8개가 화살을 쏘는데 7개, 치역은 7개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소 중에서 2개는 같은 곳으로 화살을 이렇게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1부터 7까지의 합 더하면 되겠죠? 4, 5, 6, 7 나오고 어떤 또 다른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은 자 1, 2, 3, 4 더하면 10이고요. 15, 21, 28 여기까지가 28입니다. 28 더하기 네모 해가지고 이 합이 42가 돼야 돼요. 근데 42면은 이거 빼주면은 14가 돼야 되는데 14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순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모순이 발견됐어요.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뭐 어떤 경우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1이 포함되지 않으면요. 치역이 2부터 8까지가 되겠죠. 그럼 2부터 4, 5, 6, 7, 8까지 합이 있고 또 하나 원소가 이렇게 있겠죠. 이 합을 구해보면요. 9에 여기 14에 6 더하면 22, 22고 이거 더하면 15죠. 더하면 35 이렇게 돼요. 35 더하기 네모해서 합이 42가 나오는 겁니다. 네모 값은 빼주면 7 되겠네요. 7. 그러니까 하나는 7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7이 두 개가 같은 곳을 함수값이 7로 두 개가 같은 곳을 이렇게 쏘겠죠. 7이 화살표 두 개 맞는 겁니다.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 B 서로 다른 건데 FA랑 FB가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정의역의 원소는 다른데 이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7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요 n이 7로 똑같이 나온다. 자연수 n의 값은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S, 자, n바, n은 1부터 100까지, n은 9의 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 y는 0부터 6에 대하여 자, 함수 f를요, x에서 y인데 fn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 자, 나머지로 대응시킨 겁니다. 나머지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온 거네요. 이렇게 정의하자. 함수 fn이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랬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조건이 있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유한집합인 경우는 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0부터 6이면 7개죠. 7개이기 때문에 이 X집합, 그러니까 X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7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 X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집합을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자, 일단 이 X집합의 원소 될 수 있는 것이 자, 1부터 100 사이의 9의 배수입니다. 써보면은 9 가능하고요. 자, 2, 9, 18, 3, 9, 27, 4, 9, 36 이런 것들 쭉 되겠죠? 99까지. 거꾸로 대응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9. 9가 있으면 9는 어디로 대응될까? 9는 7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겠죠? 2. 그러니까 2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대응되는 게 9 원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18은요. 18을 7로 나눠보면 이 7은 14, 나머지가 4가 되겠죠? 나머지 4. 자, 요거에 대응되는 게 18. 그 다음에 27은요. 7로 나눠보면은 4, 7은 28, 안 되나? 3, 7은 21. 6, 나머지가 6. 6이 여기죠. 자, 요거에 대응되는 게 27. 그리고 36은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자, 요 1에 대응되는 거. 여기 36. 그 다음에 여기 45죠. 45를 7로 나누면 6, 7, 42. 나머지 3이죠. 3이니까 이렇게. 보면 규칙이 하나씩 건너뛰죠? 이렇게. 4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4. 54면은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63이죠. 자, 63은 7의 배수 되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 0. 63. 그 다음에 72. 이거 두 개 건너뛰면 요거랑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9 더하기 81이 여기고요. 9 더하면 90. 90은 여기. 다시 쓸게요. 27, 여기 90. 그리고 9 더하면 이제 99. 두 개 넘어가서 여기가 99.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63은 이 0을 대응되고 36이나 99는 1로 대응되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 지금 X집합의 원소가 7개가 돼야 되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63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0이 대응되는 거 6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에 대응되는 게 45이기 때문에 얘도 꼭 있어야 되겠죠. 혼자씩 있는 것들 53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이 36과 99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39가 있던가 또는 99가 있던가. 그럼 여기서 선택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해 주는 것만큼 집합 X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에 대응되는 게 9와 72. 이것도 두 개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8과 81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고요. 27과 90 중에 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4제곱. 16가지가 됩니다. x의 개수가 16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01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숫자 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규칙 발견하는 문제예요. 규칙. 의외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커서 겁먹지 마시고요. 규칙 발견하는 문제다 하고 규칙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fx는 자, 1부터 3까지는 함수, 간단한 함수 나왔고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f3x는 3의 fx다. 3이 곱해진 게요. 3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이걸 이용하면은 2015 일단 이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3이 몇 개 곱해져 있나? 3으로 해보면 3, 6, 18, 3, 7은 21. 나눠 떨어지진 않네, 그쵸? 자, 나눠 떨어지면 쉬울 텐데, 안 나눠 떨어지고요. 가 보면은 fx가 어차피 1과 3 사이의 실수에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f1부터 f3까지로만 만들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좀 클 때는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f5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만약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할 때는 큰 숫자는 좀 작은 숫자로 낮춰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아까 여기 주어진 게 F1부터요. 자, F1부터 F3까지면 값을 알 수 있는데 이 5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거를 5라는 수를 3 곱하기 요 정의에서 3분의 5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하지. 약분하면 5니까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은 3이 앞으로 나오고요. 성질에 의해서 F 3분의 5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분의 5는 1과 3 사이의 수가 되겠죠. 그럼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3분의 5 대입해서 이 값 알아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꼭 이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3의 뭐 이렇게 3 곱하기 요 뒤에 있는 값이 1과 3 사이에 있는 이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 2015가 3의 거듭제곱에서요, 어느 정도 사이에 있나 볼게요. 3의 1제곱은 3이고요. 3의 2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이 243, 3의 6제곱이요. 이렇게 3 곱하면은 729가 되고요. 3의 7제곱이 3 곱하면 2187이 됩니다. 그럼 2000 지금 15잖아요. 이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얘 곱하면 되겠네요. 즉, 자, 2015는 729 곱하기 729분의 2015.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만약에 3이 두 번 곱해진 거 한번 보여드리면 9 같은 경우요. 9x다 그러면 9x가 3 곱하기 3x죠. 3 앞으로 나오고 f3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3x이기 때문에 3이 앞으로 나와서 결국은 3의 제곱의 fx. 그러니까 3의 배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f의 2015는요. f의 729 곱하기 729분의 2015로 바꿨으면 이게 지금 3의 거듭제곱이죠. 이거 바깥으로 나와서 729 곱하기 f의 729분의 2015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요 1과 3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이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 자리에 써보겠습니다. 그럼 요 뒷부분이요. 뒷부분이 1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있고요. 729분의 2015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거 절대값이요. 이 안에가 양수예요. 2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은 1이고요.
이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니까 이거 플러스 하겠죠? 3 되겠죠? 3에서 729분의 2025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거 3을 이걸로 통분하면 이거분의 3 곱하기 이거는 3을 곱하면 아까 이거 2187입니다. 2187에서 2015를 빼주면 172가 돼요. 729분의 172. 자, 이 값이 729분의 170이고요. 729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172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fx는 x 플러스 t라고 할 때 직선이죠. 1차함수고요. 기울기 1, y절편 t입니다. 직선 y는 fx가 곡선,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셔. 일단 이 gt의 그래프를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죠.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아래쪽 x축 밑으로 내려온 부분, 음수인 부분이 부호가 양수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서 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보면 이 값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서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부분이 접어 올려져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그래프하고요. y는 x 플러스 t예요. 자, 기울기는 1이죠. 자,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t에 따라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t 값이 좀 작으면요. 이렇게 작으면은 당연히 안 만나겠죠. 안 만나다가 언제 처음 만나냐면 요 1,0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 한 점에서 만납니다. 혹시 그림을 이렇게 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리면 이렇게 접하는 게 맨 처음 만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요 점에서 처음 만나는 거고요. 미분 배우신 분은 여기서 요 2차함수 있죠? 이거 미분한 다음에 1쯤으로 보면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2이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접하는 게 아니라 요 1,0에서 맨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은 이 원래 함수 있죠? 원래 함수와 기울기 1인 직선이 접할 때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면 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GT의 그래프 같이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T값이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0이죠. 0이 되다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 한 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1일 때가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되겠죠. 자, 이거 2개가 언제까지 2개가 되냐면 계속 2개 되다가 요점 지날 때요. 요점 지나면 또 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점 지나면 여기 지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 요거 지날 때가 교점이 3개가 돼요. 이 전까지는 다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 그러니까 요럴 때 이 y절편이 지금 1이죠. 1 되기 전까지는 다 2개예요. 그래서 여기 1 있고요. 1 되기 전까지는 2개.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자, 1일 때부터는 교점이 3개가 되겠죠. 위로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3개 이렇게 됩니다. 3개가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1보다 조금 더 커지면요.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4개 나오다가요. 자, 이렇게 4. 자, 4개까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언제까지 4개냐면요. 여기 접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접할 때. 여기 조금. 자, 요 지점 있죠. 이렇게 접할 때 다시 또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예요. 접하는 지점이 자, 일단 나중에 구할게요. 접할 때 이렇게 3개가 되고 그 전까지는 다 4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그 위로 올라가면요. 접하는 지점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 2개. 그 이후로는 계속 2개 되겠죠? 계속 2개. 2개. 접하는 지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자,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그랬습니다. 이거 gt인데
gx 요거만 다시 x축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g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죠. 기울기 1이고 y절편 2죠. y절편 2.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1 지나가고 직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쭉 가는데 일단 현재까지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지나니까 네 개. 네 개가 있고요. 자, 요 점 볼게요. 요게 애매하면은 요 값을 정확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자, 요 점이 보면은 여기 4잖아요. 4. 이 직선이 4가 나오려면요. x값이 2가 되면 되겠죠. 2.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2가 될 때가 요 값이 4 돼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이 접점이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여기 교점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t값이 2일 때 그래프를 보면요. 2면은 y절편 2 여기에요.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접점보다 위쪽에 있겠죠. 이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지금처럼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굳이 정확한 이 접할 때의 값을 구하지 않고도 이 접점보다는 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은 아까 여기 4개만 생기는 겁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접할 때의 t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할 때는 이 위로 볼록의식은요. 요거 부 반대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아까 x 플러스 t죠? 자, 이게 접할 때, 즉 중근 가질 때 구하면 돼요. 우변사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빼기 1은 0 이렇게 돼요. 중근은 완전 제곱되면 되겠죠? 이거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은 4분의 1. 즉 이 값이 4분의 1이면 돼요. t-1이 4분의 1이니까 t 값은 얼마? 4분의 5.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gx를요 범위에 따라서 나눠놨죠. 함수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6 나오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6. 자, 이거 포함은 안 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사이에서는 fx 따라가는 거고요. 1보다 클 때. 자,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1, 마이너스 3. 이 점을 지나면서요. 이것도 빵꾸 뚫리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 fx가 그려집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면 제가 일단 사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 자, 여기서 이 f 그래프가요. 2차 함수고 양수, 즉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은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치역도 실수 전체라고 했죠. 그럼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뭐 꼭지점이 꼭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던가 꼭지점이 안쪽에 생겨도 상관없어요. 이런 모양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던가요. 안쪽에 생기면 안 되겠네요. 이쪽이나 여기나 이 바깥쪽에 생기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가능하고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치역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나와주면 되거든요. 이 마이너스 2부터 1 정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만 나와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나는 여기 꼭지점이 뒤쪽에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도 일단 가능한 겁니다. 크게 볼 때 이게 두 가지 개형이 가능한 겁니다. 자, 기억 보면요. f의 마이너스 2와 f1의 합은 3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 이런 모양이면 여기가 6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6과 마이너스 3.
더하면 3이고요. 반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이게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가 6 나오니까 더하면 3. 둘 다 3이 나오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요. 지에 0이 마이너스 1. 지에 0 대입해 보면요. 0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 어차피 F0하고 똑같은 거죠. F0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G1이 마이너스 3이면 그랬죠. 자, 1도 어차피 요범이기 때문에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F1이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F1은 마이너스 3이면 F-2 값은 6이 돼야 되겠죠. 이럴 때 fx의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씩 구할 수가 있어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1, y절편 나왔죠?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점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곱하면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6.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리고 b 없애기 위해서요. 밑에 거 위에 거 2배 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2배에서 더하면은 6a. b 사라지고요.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3. 2배에서 더하면 0 이렇게 돼요. 3 넘어가고 6으로 나누면 b 값이 2분의 1. a 값이죠. a 값이 2분의 1. 자, a 값 2분의 1을 위에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요 fx가 a 값이 지금 2분의 1 x제곱 b가 마이너스 2분의 5x 빼기 1. 자, 이차 함수의 x좌표, 꼭지점 x좌표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근 두 개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 근은 무조건 x입니다. 묶어보면은 x 빼기 5. 0과 5의 가운데. 그래서 0과 5가 있으면 이 나머지 요 근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분의 5가 축이 되겠죠?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자주 봤을 거고요. 아닌 분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 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곡선 y는 fx의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이면 그랬어요. 꼭지점이 여기 마이너스 2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이쪽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꼭지점 되면서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 자, 그러면은 지의 역함수의 1은 0이다. 이것도요 확인할 때 지의 역함수니까 지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서로 바뀌죠? 지 0이 1 요거 확인하는 게 더 쉽겠죠? 일단은 이 fx를 알아내야 돼요. 꼭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럼 fx식이요. 2차 함수는 모르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에 여기 쓴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6을 지나면 되겠죠? 자, 1 대입해 보면은 3의 제곱 9a 마이너스 3인데 요 값이 6이 나와야 돼요. 넘어가면 a 값은 1. a 값 1 구했죠? 1 대입하면은 fx 구했고요. G0은 어차피 0이면 F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 G0이나 F0이나 같습니다. 0을 대입해보면 2의 제곱 4 빼기 3이면 1 나오네요. 맞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요. gx는 절대값이 있네요.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t 플러스 11 t는 실수가 있다. 함수 hx를 보면 f가 g보다 작을 때는 f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f가 g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g가 f보다 작거나 같으면 g가 나오죠. 보면은 결국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f가 작으면 f가 나오고 g가 작으면 g가 나오는 겁니다. 두 함수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한 것이 hx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라고 할 때 명제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이것이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어떤 실수 t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 그러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는 보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요거는 보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에서 직선이 꺾입니다. 꺾이는 위치가 지금 x가 여기 0되는 t, 11 t, 11에서 여기 마이너스죠.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꺾이는 요 점의 좌표가 t, 11이 될 거고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얘는 이런 모양.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두 함수 중에 작은 것만 선택할 거고요. 그거와 y는 k입니다. y는 k는 x축과 평행한 이렇게 선이 되겠죠. 선을 그었을 때 교점, 요 교점이 몇 개? 세 점에서 세 개가 되는 그런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최대 이렇게 4개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요. 완전제곱 바꾸면 이거 플러스 1 필요하죠. 완전제곱 되려면 6이니까 플러스 5.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 x-1의 제곱 플러스 5니까 1,5. 요 점이 꼭지점 좌표가 됩니다. fx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이 1,5고요. 좀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y절편은 여기 6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여기 9 나옵니다. 9.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t, 11이었죠? 11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이제 t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t 값이 바뀌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좀 나중에 그릴게요. 그 다음에 y는 k라고 했어요. k인데 이 k 값이 만약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랑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것만 만나가지고는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최소한 여기가 교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5부터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자, 이때부터 가능해요. 자, 요거 k가 5인 경우 먼저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 꺾이는 점이 자 t, 11이었어요. 일단 t가 0이라고 하면은 11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h 아까 요 h 함수는요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림은 보세요. 지금 같은 그림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세 개 나오는 게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k 값이 5인 경우는 가능한 겁니다. k 값이 이제 6일 때 한번 볼게요. 자연수니까 하나 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gx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t가 0일 때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h가 이렇게 아래쪽 부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좀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hx고 여기 6과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이건 교점이 4개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3개죠. 지금 어차피 2차 함수와도 교점 2개 만나고요. 1차 꺾인 거하고도 2개 만나기 때문에 이게 교점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겹쳐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지만이 3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 그래프를요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두 점이 겹쳐지도록요 제가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움직여서 t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존재하면 되니까요. 여기 겹쳤어요. 이렇게 겹치게 되면 자, h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자,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세 개가 교점이 되게끔 하는 이 k 값이 6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k 값을 키워가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요, 이 그림을 자, 이쪽 대칭 2차 함수 대칭이 있죠? 이것도 재칭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1,11에 놓고 보면은 그림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요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K값이 올라가면서 어차피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은 지금 방금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자,
gx의 그래프를요, 좀 잘 그려보면, t가 1일 때, 요거, 자, 대칭 같이 있을 때요, 1,11 요점 지나고요. 기울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9.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9 같이 이렇게 돼요, 원래 직선이 지금. 그래서 아까 요 k 값이요. 자, 6, 7, 8까지는 어차피 6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8까지는 되고요. 자, 9일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9일 때, k가 9일 때는 이런 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h가요. 자, 아래쪽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교점 하나 생기죠? 교점 하나 생기고 여기서 교점 하나 생겨요. 근데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요. 3개가 안 생깁니다. 자, 얘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왼쪽으로 좀 움직였어요. 자, 이럴 때는 교점이 몇 개인지 볼게요. 이렇게 오면 여기서 하나, 여기 둘, 2개 생겼죠? 여기서 아래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나는 게 더 이상 안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서 만나는 게 없어요. 여기서만 2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되기 때문에 2개, 그래서 더 이상 2개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3개까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가 9일 때는 안 됩니다. K가 더 커져서요. 만약 12 했어요. 12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림이 아래쪽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아예 안 생기고요. 자, 얘를 움직여 봐도요. 자, 여전히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가 여기에서 하나 교점이 하나 생겨요. 그쵸?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더 옮겨보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고 2개 생기죠. 자, 2개까지 생겨요. 여기서 또 아래쪽 따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생깁니다. 2개까지 생기고 더 가도 여전히 이렇게 여기까지도 2개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더 가도 이제 여기서만 2개 생기죠. 이렇게 가니까 2개, 여기서는 완전히 이때는 이제 이 함수가 작기 때문에 이 함수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아야 2개까지밖에 안 생겨요.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면 만약에 더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뭐 많이 나와야 2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아예 그때는 얘랑 만난 건 아예 안 생기겠죠? 이차함수 요거만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h하고 교점은 아예 안 생깁니다. 그때는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그래프니까 5부터 8까지가 됐죠. 그래서 k 값을 더하면요 11에 7 더하면 18에 8 더하면 26 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처럼 여기에 지금 t가 바뀌면 그래프가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실제로 그래프 이렇게 t가 이렇게 있죠.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막 그려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실제로 교점이 3개 생기는 게 언제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